시간을 잘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 골격 원리를 알아야 돼. 시간에 대한 기본 골격. 원리가 뭐냐 하면 내가 활동해야 되는 시간과 또 내가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과 조금 쉬는 시간과 쉬는 거는 우리가 수면을 한다든지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우리한테 지금 시간을 주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해. 이유는 내 자 발전하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신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와서 발전하려면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발전하려면 공부 말고는 발전이 없어요. 그럼 공부가 제일 우리한테는 최고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은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가 일생을 살고 가면 육신을 벗고 가면 얼마나 공부를 해서 네 질량을 키우느냐가 너한테는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많은 걸 세상에서 보아서 이걸 정리를 얼마나 해갖고 이걸 가지고 가느냐, 네 영혼이. 이게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덩신인 거죠. 덩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루고 가야 돼. 목적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목적을 모르다가 보니까 빈손인 줄 아는 요 착각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한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공부예요. 공부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지는데 40%. 그 다음 활동하는데 30%. 그 다음 쉬는데 30%.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40%가 되는데 30%는 어떻게 공부하고 10%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죠. 세 등분으로 놓아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운용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받아온 시간이 100년 안팎이라. 그걸 잘 운용하고 활용을 할 때 내 인생을 성공하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떠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는 뭐 그냥 시간만 간 것 같아? 아니고 최고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따지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있고 그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무슨 영혼의 공부, 뭐 이게 자연의 공부, 생활의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보통 생활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절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공부하고 뭐 도파에 가서 공부하고 어려울 때 가는 데예요. 안 어려울 때는 사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어려워지니까 간 거예요. 그럼 요 어려워져서 갔다는 건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어려워지냐를 찾으라고 가는 거죠. 하느님 믿으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러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믿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우니까 갔으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찾으면서 같이 노력하고 공부하라고 보낸 자리가 그게 지금 종교라는 시설 그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잘 살고 싶어서 간다든지 그렇게 잘 못 사니까 그러는 거잖아 지금. 뭐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공부하러 간 거죠. 잘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기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이런 걸 공부하러 갔죠. 왜 못 사니까 잘 살라고 갔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잣대되는 그 기초를 못 배운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다.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잘 살 수가 없다. 또 공부를 안 하면 네 용량이 모질해 갖고 네한테 오는 뭐든지 바르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온다. 또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네가 사람을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가 살다 보니까 난주 싸운다 야들아. 모르니까 또 누구한테 당한다. 근데 내가 몰라가지고 갔더니 그쪽 모르는 놈이 오면 그걸 돈 빼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기다리네. 또 지도 사기치는 줄 모르고 사기를 치네. 또 지도 하느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니도 믿으라 하고 그 하느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 30년 동안 믿고 따르고 있었더니 나중에 갈게는 이제 뭐 난 더 어려워지니까 뭐 그런 식이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다 어려워져. 이제 그런 거 시간을 바르게 쓰는 법 4대 3대 3 목적을 위해서 쓰는 시간.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추고 배우러 온 것이 그게 공부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간 안배하는 법칙, 내가 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왔는가, 거기에 대한 시간을 쓰는 것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되고, 활동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하는가, 활동 속에서 내한테 중구를 갖고 공부거리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쉬어야 돼.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쉬는 시간에는 또 다른 거를 해야 된다고 이게. 오늘 하루에 우리가 정보를 담은 거, 어떤 활동을 한 거, 또 우리가 뭐를 음식을 먹어가지고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잘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전부 다 배출을 시키고 영양분으로 돌리고 뭐가 피가 살이 되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고, 나중에 기억 같은 것도 지울 건 지워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뭐 이래 다 하거든요. 잘 동안에. 그래서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잘 동안 다 처리해 주니까. 그렇게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뽀송뽀송하다니까. 나쁜 걸 다 내보내보고 있지. 그리고 샤워를 싹 하고 뭔가 이러니까 아주 좋은 거야,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싹 씻고 나니까 깨어난 거예요. 왜? 먹는 거 이거 중에서는 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게 돼가 있거든, 이게. 네가 맛있다고 먹지만 안 좋은 것들도 요 안에 있어요. 이런 걸 어지간한 거 잘 자고 나면 밖으로 다 보내갖고, 그래, 요래 해갖고, 뭐 보면 씻고 짜고 막 이래, 이게. 그게 그걸 다 싹 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씻고 나니까 개운해가지고, 이제 내가 씻고 나면 영은 또 살아나쁘고, 그렇게 또 건강하게 또 오늘 또 활동을 하는 거거든, 이게.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쉬는 거는 인간은 쉴 수밖에 없게 해놨다, 이 말이죠. 이 영적인 일을 해야 될 시간이 그 잠자는 시간. 요럴 때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때 뭐든지 처리해 주는 게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자연의 법칙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24시간 하루를 주고 1년 12달을 주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바르게 쓰면 굉장히 이 사는 게 윤택하고 빛나게 돼 있고, 잘못 이 시간을 쓰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30%의 시간은 내가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 다음 또 30%는 해야 될 거를 하고 나서 모지되는 거를 이 시간으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보충시키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40%는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것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이라는 게 5만 가지 일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시골에서 밥 깔면서 팍 이렇게 갖고 막 꽃괭이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일인 줄 알고, 도시 사람들이 여와가지고 매미 잡으러 가니까 그건 일이 아닌 줄 알아요. 각기의 자기 사는 방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공부도 일이고 전부 다 일입니다. 어떤 사람 저쪽에 가서 우리는 일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 사람 맨날 그림만 그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일이에요. 지 공부고. 그러니까 일이 다 틀리다 이 말이죠. 그림 그리는 게 무슨 일이야, 에이구, 자, 이러거든요.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반매라 그러면 우리만큼 못 매요. 그럼 연필 줘갖고 네가 그림 좀 그리라.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가 이거 못합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 틀린 거죠. 내가 해야 될 일과 공부를, 이걸 하는 게 70%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요걸 같이 써야 되는 게 70% 시간이고 30%는 휴식을 해줘야 된다. 시간은 그렇게 분별을 해서 하는 겁니다. 70%요 중에서 40%는 내가 진짜로 해야만 되는 걸 하는 것이고, 이 30%는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가 뭔가 모지르는 걸 이 시간을 쓰면 좋고, 모지래도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한다면 너가 모질해서 사람들한테 멸치받을 것이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는 게 잘 안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 교과서 역할을 하며 희생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나가는 데에 걸음이 되는, 희생을 하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인자는 배워야 돼. 도시든 농촌이든 배워야 된다. 농촌이 배워야 될 공부가 따로 있고, 도시가 배워야 될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도 임금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임금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교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시골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이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는 이 모든 포맷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임금도 시골에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백성들도 임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임금을 존경하든지 임금을 혼내든지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임을 알고 백성들이 나라를 방치했을 때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이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들이 나라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꽃다시 우리한테 다가온다. 우리 삶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알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고 모르면 아무리 씨가 빠지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공부는 우리가 서울대학만 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교육, 이것이 교육입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회의 기본적인 룰을 배우는 거죠. 룰 안에 쓸 거를 배우는 거고 진짜 공부는 사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바르게 사는 공부. 이런 거는 매뉴얼 안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 사회에 누가 가르치느냐? 이걸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인성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잘 이렇게 소통하는 공부. 관계성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이 나를 존중하게 된다. 이게 인성 공부예요. 깨끗하던 공부는 그걸 바르게 가르쳐주면 우리는 씨가 빠지게 안 해도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내가 잘합니다. 스승을 바르게 만나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들지 않아도 시간이 틈나는데 이럴 때 내가 공부한다고 좀 듣기만 해도 내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지식은 엄청난 질량의 에너지입니다. 이걸 내가 들음으로써 내 기운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물질 에너지는 어떤 힘도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가 비물질 에너지, 지식의 에너지고 이 우주에 아무리 힘이 강하고 그만큼 이렇게 질량이 세다 그래도 비물질 에너지는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예요. 비물질은 물질을 운용하고 물질은 비물질을 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대자연의 모든 이 생명체든 모든 물질이든 이것은 천지 기운으로 빚어지지만 인간은 천지인 삼기로 운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아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상대가 그렇게 안 한다라고 잘못한다라고 잣대를 놔버리면 이거는 세상은 전부 다 모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나는 요렇게 하는데 나는 내한테 맞는 거죠. 근데 상대는 요렇게 할 때 안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대는 상대한테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내한테 잘 안 지키고 한 40분 빨래 돌린다고 늦게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인기 있고 그 사람한테 지극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늦게 나가도 되니까 늦게 나온 거거든요. 그걸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안 되죠. 상황적으로 늦게 올 수 있는 환경이라서 늦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네가 되게 내를 미워할 것 같으면 그만 만나도 된다. 요런 환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금 사람한테 약속을 했는데 어기면 안 될 만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시간 절대 안 어깁니다. 아주 5분 빨리 나가서 앉아있죠. 근데 더 중요한 분을 만나고 내한테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30분 더 빨리 가가 앉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시간을 잘 안 지켜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우리하고 좀 멀어도 되는 사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을 해야지 저 사람은 내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 혼자서 갇혀온 줄 알고 있었지 저 사람은 그만큼 갇혔게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죠. 그런 것들이고 항상 우리가 갑에 있느냐 을에 있느냐 따라갖고 상대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갑에 있다면 상대는 정성껏 하고 내가 을에 있다면 떡 뒤로 자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상대가 잘못한다라고 해서 상대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내 환경이 상대하고 이런 관계가 돼 있음을 알라.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내가 뭔가 추스리는 게 그것이 내한테 도움되는 것이지 상대를 뭐라 할 일은 절대 아니다.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데 그거는 네 습관이야. 내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해도 되는데 상대하고 뭐를 할 때는 이럴 때는 이거 잣대를 대야 되는 거다. 우리가 내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한테 전할 때 이때 실력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갖고 갖춘 지식을 쓰려고 갖췄는데 쓸 때 잘못 쓴다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춰서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 갖춘 것이 또 독이 되는, 오히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도 네가 돈 벌 때는 재밌을지 몰라도 쓸 때 잘못 써버리면 네 인생을 망치게 돼 있다. 똑같은 겁니다. 혼자 할 때와 상대가 있을 때는 180도로 다르다. 항쟁이. 내가 말을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는 상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해되게 할 수 있어야 실력이지. 나는 그렇게 이해되게 가르쳤는데 상대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상대를 나무래요 지금. 상대가 이해 안 되게 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지 상대를 뭐라 할 일이 아니다. 네가 말을 할 때는 상대한테 할 때는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 네 실력이고, 이해되지 않게끔 했을 때는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을 해도 받아들여야 된다. 상대 시간을 뺏으면서 내가 이걸 듣기를 원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해되게끔 해주지 않고 이걸 상대가 듣기를 원한 그 자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대가는 네가 받아야 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이제 이 사회를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게 왜 오는지도 모르고 당한다 이 말이죠. 이 시간 개념도 우리가 고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되면, 나는 바른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상대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든 알든 네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내한테 주어진 환경,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9수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 혹독하죠. 9수들이 굉장히 애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으냐 하면 10대에서 이게 19세가 되면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왜? 10대에 내가 갖춘 걸 다 못 갖추고 시간이 다 돼갖고 여기서 지금 한목에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다음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실력이 모자라면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실력을 다 바로 갖춘 사람은 부모님 말씀하시니 그것도 잘 듣고, 또 사회가 뭐 이렇게 또 내한테 있은 걸 이거 구루마가 가는데 한번 밀어들이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아이고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한 사람들은 시간을 잘 보내면서 내가를 갖추었으니까 19세 되면은 고민 한 개도 안 하고 20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1세에서 28세까지 해야 되는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이걸 잘 안 하고 갔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29세 가면 30대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싹 몰아가지고 전부 다 면접을 다 보거든요. 이때 고민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30대가 지나가지고 49세 되면 이제는 너한테 환경으로 준 혜택을 다 줬는데 이걸 몽땅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50대에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주는 겁니다. 30대에 준 게 만일에 잘 못 했다면 40대에 더 어렵게 줄 것이고, 이게 가부화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20대까지 30대까지 못 낸 게 있다면 가부화 해갖고 네 인생이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노력 안 한 게 있다면 요걸까지 몰아가지고 가부화 돼가 30대 들어오고, 이게 또 40대에 가부화가 돼가 들어오니까 40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의 40이라 그러지. 마의 40. 그래 죽을 사자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40대. 근데 49세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니한테 이 사회가 혜택 주고 자연이 혜택 주는 거는 끝났다. 이러대. 원래 30대에 최고의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30대 잘 나가는 사람이 많죠. 최연소 과장이 됐다든지 20대 30대에 최고의 이런 자연의 혜택을 주고 주위의 환경들이 내한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때 잘났다고 살던 사람이 40대 가서 망조가 나는 거거든. 이 자연의 혜택을 주는 거를 내가 내 노력을 안 하고 받아 먹다가 보니까 버릇이 나빠지고 행동이 잘못된 것이 40대 가서 면접바가 다 널진단 말이죠. 어려워진다. 마의 40이. 그렇게 40대는 면접을 보는 때다 이 말이지. 면접. 이 자연에서 네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얼만큼 네가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40대의 면접을 다 봅니다. 그래 노력 없이 뭔가를 거들먹거리고 뭔가 이루는 게 있다면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실력 안 되면 다 뺏어봅니다. 40대 신용도 네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전부 다 사람들도 멀어지고 막 다 뺏어본다는. 그렇게 해놓고 50대 딱 갑니다. 이 50대는 뭐냐?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돼. 40대는 불혹이라 그러죠. 불혹이라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도 흔들리지 마라. 안 흔들리는 나이가 불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에도 내가 흔들렸다라고 하면 넘어가는 게 이게 40대에 면접을 보는 시험 칠 때다 이 말이죠. 불혹인지 아닌지 요걸 지금 면접을 보는 거죠. 불혹이는 40대 나이는 어떤 논리에도 내가 휩쓸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불혹이다. 그러면 지천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 50대가 되는데 이때는 천지 이치를 아는 때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안다. 이치를 안다라는 것은 이제 정치할 때가 됐고 사회를 움직일 때가 됐고 네 인생을 펼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지천명이라는 나이입니다. 50대. 50대의 지천명을 어떻게 우리가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자랐던 겁니다. 인생은 50부터다 이 말이죠. 젊어서 아무리 잘 나간 것도 소용없습니다. 젊어서 아무리 예뻐가 뽐내던 것도 소용없다. 50대 가보면 안다. 네가 성공했는지 노력해갖고 성공해서 올라온 건지 이제 50대 가서 피눈물을 쏟으면 구석구석이 눈물 나게 사는지 50대부터 결정나는 겁니다. 젊을 때 잘 나갔다고 잘 나간다고 똑똑하다고 좋은 조건 줬다고 거들먹거린 사람은 절대로 50대 가서 피눈물 흘린다. 이제 인생은 고난이 들어간다. 3, 4가 혹한케 하나니 이게 천부경에 딱 써놓은 소리예요. 3차원과 4차원은 혹독하고 한섭 혹하고 한스럽다. 혹한 3차원과 4차원은 혹한 속에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49세에 뭔가 못 잡고 내가 나태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때 키를 잡아라. 이때 잡아야지 50대에 너가 어떤 인생이 펼쳐질 걸 전부 다 이때 다 만들어주고 50대 올라가면 이제는 네가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게 나태한 게 맞다면 내 고집이 세다 보니까 키를 잘못 잡고 하여튼 내 방법으로 노상 간 거죠. 사람 말을 잘 들으며 간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겁니다. 사람은 항상 모질이게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주고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게 하고 그 말을 잘 흡수하고 가는지 이거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그게 네 공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네 눈에 보이고 네 귀에 들리고 네 몸으로 느끼시면 될 거예요. 이걸 흡수했느냐 뿌리치고 갔느냐 여기 내가 모질하고 여기 내한테 풍부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은 말이죠. 하버드 대학도 안 나왔고 대한민국의 똥통 학교도 안 나왔어요. 나는 이런 공부 한 개도 안 했지. 무식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근데 나는 무슨 공부를 했느냐? 몸으로 주는 거 공부를 다 한 사람입니다. 내한테 바람을 주시면 바람을 다 흡수했고 불을 주면 불을 흡수했고 뭐든지 주는 대로 불평 없이 흡수를 다 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 나도 모르게 공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흡수를 다 하고 나니까 자연을 주니 자연도 흡수하고 우주를 주니 우주도 흡수하고 이래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뭔가를 흡수하고 나야 그 다음 기 오면 바르게 흡수할 수 있거든요. 요때 딱 뿌리치면 그 다음 거 오면 흡수가 바로 안 됩니다. 왜? 여기 기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제자리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공부는 니한테 오는 걸 불평하지 마라. 니한테 어떤 환경이라든 오는 거는 니한테 도움되게 온 거지 니가 지금 고르고 있고 니가 분별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지 자연은 0.1mm 틀리지 않게 니 걸 니한테 준다. 누가 니한테 욕을 하는 것도 니한테 준 거예요. 이거는 흡수를 하고 나면 니한테 도움되는데 이걸 배타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음 가는 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게 공부입니다. 이제 이때까지 몰랐더라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제는 정확하게 이런 공부가 세상에 나오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정확하게 확연하게 우리한테 올 거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전차에 받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맨날 받쳐. 막 바람에 받치고 이론에 받치고 논리에 받치고 사람한테 받치고 아주 막 오만 대 다 받치고 사는 겁니다. 뭐든지 흡수해야 될 걸 못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흡수하면서 살겠노라. 어떤 경우에도 내한테 준 경우는 내가 만드는 것이니 내가 지금부터는 흡수를 하면서 가겠노라. 어떤 어려움이 줘도 흡수하겠다. 이런 자세로 노력을 하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죠. 내 똑똑하다고 내 논리로 이걸 고르지 말고 자연이 주는 걸 다 받아들여라. 인연을 주면 인연도 받아들이고 환경을 주면 환경도 받아들이고 인연들이 내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그것도 받아들여라. 그 싫은 소리를 듣게끔 네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리해서 오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것이 영약을 먹고 내가 회복하는 것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지 시간은 똑같이 갔거든요. 똑같이 갔는데 왜 빨리 느끼느냐 하면 할 일 없는 사람 방구 속에 있으면 시간 더럽게 안 가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 자꾸 바빠져.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가쁜 거야. 근데 바쁜데 알차게 바빴느냐, 할 일 없이 바빴느냐가 문제지. 이제.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바빠 놓으니까 시간이 언제가 뿌리고 없고 요번에 한 것도 없는 거야. 근데 많이 다녔거든. 그거 하면 이제 시간이 아깝죠.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갔냐, 뭔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시간이 간 거냐, 찾아 헤매다가 준비도 못하고 열매도 못 따고 찾아 헤매다 시간 다 가버렸냐, 뭐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제일 멍청한 거는 라디오 켜고 앉아있는 사람. 지금 현대적으로 제일 시간을 좀 잘 못 보내는 사람은 지금 또 책 보는 사람. 이 바쁜 시간에 책을 하나씩 다 보고 있어. 그것도 질량 있는 책이냐 없는 책이냐 빨리 가려야 되는데 질량 없는 책을 계속 보고 있는 거라. 왜?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것을 질량 있게 처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막 헤매지는 안 하고 막 재밌게 뭐 즐겁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주 무력하고 이게 살기가 힘들면 빨리 안 가나 시간이 가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퍼뜩 가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했냐, 지금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내 자신의 모질함을 채우고 있는 이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의 질량이 모질하면 큰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전부 다 지금 아파온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다 아파와요. 뭐가 아파오느냐 하면 육신이 아파오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병이 들어. 지금 우리 국민한테 오는 거는 영혼의 병이에요. 지금 이게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 이 몸이 컨트롤이 안 돼요. 영혼이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 질량이 모질해 갖고 헤매면 힘들어 오는 거죠. 이것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 죽어불라 그래. 선을 넘으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힘이 모질해가지고 살 길을 못 찾고 이러면 70% 선 넘으면 죽어요. 죽을 생각밖에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한 30% 넘었을 때 이때는 자꾸 노력도 해보는데 70% 넘었으면 자포자기가 된다니까. 육신이 어려우면 뭐 물질을 자꾸 먹고 또 약도 먹고 이렇게 나수면 되지만 바이러스도 뭐 제거하면 되는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을 너무 방치를 했어.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방치를 해버리니까 영혼이 지금 이게 병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영혼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한테 맞는 거를. 우리 이 밥도 먹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고루고루 먹어야지. 어느 정도 내가 영양이 되게 먹어야 되는데 빵만 노다지 줘갖고 배부르지 개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급한인 거라. 고루고루 줘가지고 신나게 해줘. 신난다라는 거는 누가 신나냐면 육신이 신나지 않아요. 신나는 거는 내 영혼이 신나서 신나는 거라. 영혼이 살아나면 이 질량이 차이면 신이 나. 왜? 내가 신이거든. 영혼이 이게. 그게 내 육신이 좋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나오는 감정이야 이게. 요거 하나도 우리 영성 체험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건 영성인지 몰라. 제일 먼저 영성을 우리가 말하려고 그러면 네 자신부터, 이 영체부터 살려야 되고 이 영체에서 신이 나야 되고 내 자신 이 영체가 아주 충만은 해야 세상에 보이는 것도 다르고 지혜도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힘도 나오고 자연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영체를 너무 몰랐어. 모르고 그냥 방치해 둔 거라. 내 자신의 영체를 밝히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요 지구 속에 사는 물질 속에서도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물질의 주인이면서도 이 물질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면서도 이걸 못 다스리니까 힘든 거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빨리 우리가 경험을 지금 하는 걸 찾아라 하면 요새는 신난다. 이러면 이 영성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신나야 되는 거야. 몰라가지고 깝깝하다 이러면 영성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 이 깨끗한 영성 체험이에요.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다른 영체를 만나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뭐 귀신이 와도 처리하고 뭐든지 이게 신들이 와도 처리하고 내가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근데 내 영성의 질량이 약해지면 부딪히는 거죠.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위에서 주위의 사람이 내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말은 뭐냐면 영체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 영체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개나 동물들 가면 어머 요 정도예요.
찍고 이래. 이런 거. 이런 거는 육신에서 이렇게 감정을 표하는 거고, 영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도끼도 있고, 여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약도 있고, 오만 기 다 담겨 있죠. 말 한마디 이 자체가 지금 영체인데도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말을 갖다 얼마나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네 영성이 얼마나 살아있느냐예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에도 나는 퍽 꺼진다든지 막 기분이 확 상한다든지 하면 내 영성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영성 체험을 다른 데서부터 하려고 들면 안 되고, 내 자신한테서부터, 내 주위한테서부터 먼저 찾아야 돼. 이게 이제 영성 공부의 기초예요. 기초도 없이 내 자신은 밝히지도 안 하고 체험한단다. 영성 체험. 그럼 귀신 들어요. 이 차원계에 엄청난 영적인 그 기운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5만 귀신이 다 있다라는 소리고 5만 기운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뇌를 잘 갖춰감으로써 다 다스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한테 오는 연법으로 오는 모든 것을 다스려낼 수 있게끔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 환경을 줘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도 기초를 모르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뇌를 성장을 하는데 누구 손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왜? 환경을 다 주기 때문에. 근데 기초를 모르니까 다 흘러보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연을 줬는데 저 사람이 인연을 왜 주는지도 몰라.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흘려보내버렸어. 내 보물이 하나 왔다가 갚았네. 이런 걸 못 챙겼으니까 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은 항상 줘요. 주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네 실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네 앞을 지나가 볼 수도 있어. 네가 스승을 못 알아봐. 그럼 지나가 본단 말이에요. 스승은 말이죠, 알아보는 사람 앞에 앉지 모르는 놈 앞에서는 지나가 보거든. 너가 고생을 더 하고 나서 알아볼 때 오너라. 쳐본단 말이에요. 내 말 듣기 싫으면 가거라. 그만이에요. 그게 자신 있게 갖춘 사람은 뭐든지 줄 뿐이지 내가 너를 취하지 않는다 이 말. 항상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네가 싫으면 떠나거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시간을 알차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제일 알차게 보내는 게 뭐냐면 내 영성을 깨치는 거, 내 영성을 충만하게 하는 거. 요것이 최고의 우리한테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지금 인간으로 와가지고 내 영성을 성장시키는 건 인간밖에 못해요. 인간으로서 육신을 벗고 나서 영혼으로 가잖아요. 인자부터 내 영혼을 내가 성장시키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지식을 내가 더 갖추려고 그래도 사람이 이래야지만 지식을 갖추는 거고, 그 지식이 내 영체로 들어가서 힘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에 온 이유는 내 영체를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건 다 방편이야.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동물 육신을 씌워놨느냐? 요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면 게을러 빠질 거 아니야. 신들은 참 게을러 빠진 신이 많아요. 안 먹어도 되거든 저게. 게을러. 사람은 부지런해. 네가 살기 위해서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육신을 씌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취득하기 위해 갖고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만 인연을 만나고 오만 환경을 만나가지고 주는 거는 이 환경이지 욕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음식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놓치지. 이건 방편이에요.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방편, 게으르지 못하게 하는 방편, 이런 것들이 이 음식에도 있고, 계절이 있어갖고 춥고 덥고 하는 것도 이런 거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움직이고, 이런 걸 전부 다 방편으로 해갖고 또 인연을 만나게 하고 또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자연의 무수한 것들을 알고 깨우치고 하면서 내 영체를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우주 대자연에는 오만한 에너지가 다 있어요. 그걸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면서 내 영체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흡수해 갈 때, 그럴 때 자연에 가서 너희들이 신들로 충분하게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신들로 활동을 잘 못 해가지고 지금 인간 탈을 썰고 지금 지구에서 우리는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어요. 후천 시대부터는 우리가 신으로 돌아가는 시대예요. 이걸 보고 해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 두 번 다시 육신을 더 접어시러 안 오는, 이 육신을 벗으면 해탈하고 간다. 1단계 이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내 영성은 키워서 해탈하고 가는 거예요. 해탈하고 가면 이제 육신 탈을 쓰고 이 고통은 안 입죠. 그러면 우리가 천상이라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주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천상은 못 가. 1단계 걸쳐야 돼. 육신은 안 쓰지만 우주 에너지 운행에 공부를 해요. 또 우주에는 에너지가 무수한 에너지가 많아요.
그거를 갖고 변하게 해놓고 이걸 전부 다 와장창 부딪히면서 저끼리 놀면서 막 변하게 해가지고 모든 은하계 속에다가 전부 다 에너지를 엄청난 다양하게끔 지금 빚어놨어요. 우주에. 이거는 물질 에너지인데 다양하게 지금 빚어놨어.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이 우주의 에너지를 만지고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해서 원시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료를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해탈하고 가면 우주 운행을 한다고. 그건 에너지를 운행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원시반복으로 제자리에 돌아가는. 이 생을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냐? 제일 궁금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제일 궁금하죠. 언제? 지금 이 시대에.